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식단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채식주의, 우리 시니어에게 정말 맞는 길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식단 변화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데 내가 평생 먹어온 방식을 어떻게 바꾸지? 채식만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기운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걱정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채식은 단순한 식단을 넘어 하나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자 건강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건강 정보는 채식이 장수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새로운 흐름 앞에서 혼란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고기는 나쁘고 채소는 좋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올바른 식단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이클 폴란의 지혜를 빌려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의 복잡한 식문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채식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채식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이클 폴란은 그의 대표작 잡식동물의 딜레마와 음식의 규칙을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복잡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현대 식품 산업이 얼마나 자연에서 멀어져 인공적이고 가공된 형태로 변질되었는지를 밝히며 우리에게 다시금 진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하고도 핵심적인 조언은 음식을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주로 식물 위주로 먹어라는 것입니다. 이 8단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인류의 오랜 식생활, 지혜와 지속 가능한 삶의 철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언은 단순히 육류를 배제하라는 의미를 넘어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며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라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클 폴란의 철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하여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시는 칠순의 박어르신은 평생을 소위 육식주의자로 사셨습니다.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박어르신의 지론이셨죠.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시며 바쁘게 지내셨기에 외식과 육류 위주의 식사가 일상이었고 건강검진 결과는 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칠순이 넘어서면서는 무릎 통증과 소화 불량까지 겹쳐 좋아하는 산책도 점차 어려워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론 자녀들까지 이제는 식단을 바꿔야 한다고 잔소리했지만 박어르신께는 그것이 마치 젊음을 포기하는 것 같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이클 폴란의 책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진정한 음식과 주로 식물 위주로 먹으라는 메시지가 박어르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고기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는 말이구나. 강요가 아닌 권유처럼 느껴진 폴란의 조언은 박어르신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아침 식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늘 먹던 햄이나 소시지 대신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케일로 스무디를 만들고 통곡물빵에 직접 만든 딸기잼을 발라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좋아하는 갈비탕 대신
시래기 된장국이나 콩비지찌개에 제철 나물을 듬뿍 넣어 먹는 날을 늘려나갔죠. 저녁 식사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금류나 생선을 섭취하고 나머지 날은 버섯볶음, 두부조림, 콩국수 등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없는 식사가 낯설고 맛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배가 부를까? 정말 힘이 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자연의 깊은 향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아내와 함께 요리하며 식탁에서 얻는 즐거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 때 박어르신의 건강에는 믿기지 않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은 현저히 줄었으며 소화 불량도 더 이상 박어르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과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는 젊었을 때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박어르신은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찾았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이클 폴란의 철학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박 어르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식단을 바꾼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하며 시니어 세대가 식단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관점의 재구성의 힘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부담감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상실과 희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죠. 그러나 마이클 폴란의 주로 식물 위주로 먹으라는 조언을 접하면서 박 어르신은 이를 고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의 섭취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관점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심리적 저항감을 크게 줄이고 무엇을 빼앗기는가가 아닌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즉, 식단 변화를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닌 새로운 탐험과 즐거움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죠. 이는 행동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심리적 지지대가 됩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보상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 효능감이 증진과 점진적 강화입니다. 박 어르신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여 점심, 저녁으로 서서히 변화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점진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맛없게 느껴지던 식물성 식단이 점차 입맛에 맞고 몸에 좋은 것으로 느껴지면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행동 변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작은 성공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그 동기가 다음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경험할 때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내가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음식과의 관계 재정립과 즐거움의 발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음식은 종종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마이클 폴란은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박 어르신은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음식의 준비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의 신선한 맛과 향을 음미하고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요리의 다채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식사의 즐거움과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연결은 식단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가 됩니다. 음식은 문화이고 추억이며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폴란의 메시지가 박 어르신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넷째는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박 어르신의 이야기에서는 아내와의 교류만 나왔지만
식단 변화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식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 또는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여주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식사는 본래 공동체적 행위이며 함께 즐길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채식주의라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만의 현명한 길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이클 폴란의 깊은 지혜와 박어르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가 채식주의라는 주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찾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를 끊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려 하기보다 주로 식물 위주로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마이클 폴란은 특정 식단 유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핵심은 진정한 음식을 먹고 그 중에서도 식물성 식품의 섭취 비중을 최대한 늘리라는 것입니다. 비건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 내 밥상에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한 끼 식사만이라도 식물성으로 풍성하게 채워보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상 위에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를 더 많이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은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나아가세요. 둘째, 음식의 근원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음식을 선택하세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식탁에 오르는지 아는 것은 마이클 폴란 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기농 마트나 지역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제철 채소와 과일을 직접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세요. 텃밭을 가꾸거나 작은 화분에 허브라도 키워보는 경험은 음식과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할머니가 음식이라고 부르지 않을 만한 것은 먹지 말라는 폴란의 조언처럼 성분 목록이 길고 복잡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들로 가득 찬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진짜 음식을 선택하세요.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자연에서 온 선물들을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즐기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활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탐색하며 식사의 즐거움을 되찾으세요. 식단 변화는 때로 폭이나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회입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던 버섯의 종류를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같은 슈퍼푸드를 활용한 요리법을 배워보세요. 유튜브나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채식 레시피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즐거움은 식단 변화를 지속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나누며 식탁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혼자가 아닌 함께 즐기세요. 식단 변화는 때로 외롭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형성된 가족의 식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채소 요리법을 배우거나 함께 건강한 식단을 계획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며 때로는 함께 건강한 외식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건강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함께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만들고 나누며 건강한 삶의 기쁨을 공유해보세요. 다섯째,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잘 맞는지, 어떤 음식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단이 최적의 답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채식으로 전환하거나 식물성 비중을 크게 늘릴 경우 비타민 B12, 철분, 칼슘, 비타민 D, 단백질과 같은 특정 영양소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나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나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이클 폴란의 철학은 우리에게 식탁 위의 음식이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지구 환경과 연결된 살아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채식이라는 단어의 가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현명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과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